1994년 창작과 비평에서 눈물 한 번 씻고 세상을 보니로 데뷔해 30년 이상 전업작가로 활동해온 이상권 작가와 뉴스페이퍼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상권 작가는 코로나 시기 문학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권 작가는 문학인이 코로나 지원에서 제외된 것에는 원고료로 먹고 산다는 편견이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굳은 목소리로 인터뷰를 이어나갔다. 이상권 작가는 왜 작가가 인쇄로만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상권 작가는 책이 많이 팔린다는 편견은 매우 일부의 작가만 해당한다고 전했다. 작가의 세계는 그 어떤 곳보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집단이다. 최근 미음사가 매출 500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평론가는 이 수익이 코로나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몇 권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거나 문학상을 받았거나 교과서에 수록된 몇 퍼센트의 작품 정도가 출판계의 수익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상권 소설가는 작가가 강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작가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수입의 50% 이상은 강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상권 작가는 지원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학교와 도서관의 강연이 취소된 것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최 측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애초에 하지도 않은 행사에 대하여 증빙이 어렵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 또한 학교와 도서관에서 강연이 매우 저임금으로 책정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부족한 강연료를 채우기 위하여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다. 강연료를 제외하고 강연 자료와 강연에서 발표할 원고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 행사는 연극과 달리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상정하는 것이 어렵다. 연극은 감독과 배우, 극장 등 공연과 관련된 것을 도급계약으로 진행한다.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문학계는 행사의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증명하기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비대면 수업과 행사가 많아지며 사람들이 점차 화상 채팅줌 등 프로그램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출판계는 아직 그에 맞는 준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권 작가는 학교와 도서관들에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쥐고 채팅을 치는 형식적인 자리는 소통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상권 작가는 독자와 소통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와중에 달랑 휴대전화만 쥐어주고 일방적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은 작가로서 착잡하기만 하다. 그조차도 행사의 절반 이상은 거리 두기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출간 기념행사 또한 기획물이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소되어 독자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작가에게 되면 행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책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되면 기획이 줄어듦으로써 실질적으로 책 판매가 감소했고 책을 출간하여 생활하는 예술가는 이 지점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예술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직업군 중 하나이나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이상권 소설가는 예술가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금융권 혜택 또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상권 작가는 활동 초창기에 연간 수입이 200만 원일 때 개인 택시에 준하는 세금을 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예술가 특히 문학인이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 드러난다. 출판사에서는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으며 사전 혹은 사후 통보조차 없다. 이상권 작가는 자신의 중단편 소설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연말에 저작권협회에서 정산할 때 처음 알았으며 이마저도 1년에 1에서 2만 원 정도였다고 전했다. 뉴스페이퍼에서 익명을 요청한 안 작가는 저작권협회에서 연말 정산 때 몇백 원이 안 되는 수익을 보고 현실의 벽을 깨달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러한 현실의 이상권 작가는 질문을 던진다. 작가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글을 쓰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문학인을 위한 도움은 절실하다. 그렇다면 문학인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상권 작가의 답변은 최저생계비다. 문학은 개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고려할 때 집안의 생계에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지 등 경제적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예술가와 전업 예술가와 같이 예술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 즉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업 작가인 저는 한 달에 40만 원도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 거예요. 이 돈이면 1에서 2주를 버틸 수 있어요. 다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잠시 물러나고 절실한 사람들부터 지원을 받아 버티고
함께 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예술인 지원 정책은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 활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술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예술인 증명서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 물론 이 시스템 또한 아직 한계가 있지만 이상권 작가는 우선 이를 활용해서라도 작품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예술인을 검증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로 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지금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것이다. 사회적 어려움과 코로나라는 재난에도 이상권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는 예술가라는 본성 때문이다. 예술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며 코로나를 맞이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은 예술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이상권 작가는 코로나를 미워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글로 부딪히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유한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